자, 중단원 마무리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여기 중단원 마무리 문제부터 풀 텐데요. 26쪽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넘겨서 5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면 삼각형 문제죠. 27쪽에 5번부터 설명을 하면 삼각형 문제인데 각 C가 90도라고 되어 있으니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좌표를 다 적어 넣으면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C는 1,A 그리고 A는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연히 직각삼각형 문제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뒷변의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적어 봐야겠죠. 그래서 3분의 AB는 x 차이가 2니까 제곱하면 4, y 차이가 8이니까 제곱하면 64, 루트 68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차이가 3이죠. 9 더하기 a 더하기 3의 완전 제곱. 여기는 x 차이가 5네요. 25 더하기 a-5의 완전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9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a-5의 완전 제곱은 68과 같아야 한다. 여기 a제곱이 생길 테니까 2a제곱 6a-10a 그럼 마이너스 4a 여기 9, 25 먼저 더하면 50이죠. 그 다음에 9 더하기 9는 18이죠. 그럼 50 더하기 18하면 68이겠네요. 그럼 우변이 68과 같으니까 사라지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어서 인수분해까지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곱이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돼서 a는 몇이거나 0이거나 2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는 점 A, B에 대하여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내분점부터 일단 구해봐야겠죠. 2,-3 B는 5,6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 2대3으로 내분. 그러면 2 더하기 3분의 2, 3 써주시고요. 여기도 2 더하기 3분의 2, 3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종점 시점, x좌표의 종점 시점, 종점은 5 곱하기 5 더하기 시점은 2 이렇게 써주시고요. y좌표의 종점은 6 시점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주면 5분의 10 더하기 6이니까 16 얘는 5분의 12 빼기 9니까 5분의 3 그래서 내분점을 이렇게 구해주신 다음에 직선 위에 있다고 하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5분의 3,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6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약분이 돼서 5분의 3은 5분의 8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k는 바로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바로 볼게요. 자,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1,1이라는 거니까 x좌표의 합도 3이어야 되고 y좌표의 합도 3이어야 되니까 y좌표를 다 더한 처음에 x좌표를 다 더한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a가 합이 3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y좌표를 다 더한 2 더하기 5 더하기 b도 3이어야 됐네요. 자, 그러면 얘는 죽이고 a는 바로 1이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겠네요. 그 둘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을 보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라고 되어 있으니 평행한 직선은 아무 두 직선이나 아무 점이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모든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쁜 직선에서 점을 찾는 게 편하니까 예쁜 직선에서 점을 우리가 잡아보도록 합시다. 2x 더하기 3y 빼기 1은 0. 얘가 숫자를 다 알고 있는 예쁜 직선이니까 x좌표든 y좌표든 한 좌표에 0이 들어가게끔 잡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0이 들어가게끔 잡으면 예를 들어서 뭐 y좌표를 0으로 잡고 싶으면 얘는 y좌표가 0이니까 첫 번째 직선에 y좌표 0을 대입하면 2x-1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2분의 1. 그 첫 번째 직선에서 2분의 1,0을 잡아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지수가 있는 직선을 이렇게 써주시고 이 점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3이라는 꼴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얘 4고요 9니까 루트 13분의 절대값이 5였고 얘 대입하면 1, 얘 대입하면 0, 1-k가 루트 1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절대값 1-k가 그냥 13이어야 되겠네요. 분자는 대각선 길이 곱한 거랑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알맹이가 그냥 13이거나 마이너스 13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13이려면 얘는 k는 마이너스 12여야겠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3이어야 되면 k는 14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두 직선 뭐 이거와 저거의 교점을 지나고 저 친구의 평행한 직선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9번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당연히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요. 지나는 점을 알아야 해요. 그럼 이 문제에서 기울기는 당연히 평행한 직선에서 갖고 와야 할 거고요. 지나는 점은 저 두 직선이 교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그 교점을 구해봐야겠네요. 근데 기울기는 바로 6x 더하기 3y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를 해서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는 점만 구하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3x 플러스 y 빼기 얘를 연립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에다가 3배를 해서 위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x 더하기 3y 마이너스 15 이퀄 0. 자, 위하고 아래를 더하면 11x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11x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될 테니까 넘어가면 11이겠네요. 그래서 x는 1이어야 된다. 그럼 x가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3 더하기 y 빼기 5가 0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3 더하기 y 빼기 5가 0이니까 y는 2여야 한다. 이렇게 좌표를 구해주시면 우리 지나는 점은 1,2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얘를 다듬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10번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y는 kx 더하기 3k 더하기 2가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하고 더하기 3k 더하기 2가 있는데 이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직선은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k가 한 등식으로 바꿔서 얘를 k로 묶고 k가 없는 항으로 묶어서 우변을 0 처리해주면 자 여기 k가 있으니까 x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는 더하기 3이 들어오겠죠.
얘가 넘어오면 e-y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항등식이니까 k가 항등식이니까 x도 마이너스 3, y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이 k 값과 관계없이 얘는 꼭 마이너스 3,2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요. 첫 번째 직선을 대충 그려놓으면 x절편하고 y절편만 알면 구할 수 있으니 여기가 3이고요. x절편도 마찬가지로 3이겠네요. 첫 번째 직선은 이렇게 지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꼭 마이너스 3,2를 지나야 하니까 마이너스 3,2 여기에서 살짝 미겠네요. 이렇게 된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된 친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직선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만 바뀌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근데 얘는 우리가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1사분면에서 만나지가 않죠.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내려가면은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마지노선인데 이렇게 되면은 0,3에서 만나는 거지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얘가 더 올라가야 평행하지 말고 올라가야 여기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기거든요. 이쪽에서. 맞죠?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야지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는데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안 되죠. 1사분면을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 밑에 있는 흰 직선과 평행이 돼버리면 1사분면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지금 0,3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보다는 우리 주황색깔 직선이 커야 하고 기울기가 커야 되고 평행한 것보다는 어때야 된다? 평행한 것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들을 구해보면 지금 주황색깔 직선이 이 친구의 기울기보다는 커야지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지 1사분면과 만날 수 있고요. 흰색깔 직선과 평행하면은 안 되니까 평행한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자 기울기 K는 누구보다 커야 하고요. 지금 얘가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2고요. 여기는 0,3이었죠. 이 두 개의 기울기보다는 커야 해요. X 증가량이 3이고 Y 증가량이 1이니까 기울기는 3분의 1보다 커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게 3,3이 아니라 잘못 그렸습니다. 이런 다시 첫 번째 직선을 잘못 그렸었네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이 3이고요. X절편도 3이었네요.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2는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2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겠네요. 이거의 마지노선과 이거의 마지노선 기울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황색깔 직선은 이 기울기보다는 커져야 하고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기울기 K는 어떤 기울기보다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3,2하고 0,여기니까 마이너스 3,2하고 3,0 이 두 개의 기울기보다는 어때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X 증가량이 몇이죠? 6 Y 증가량이 마이너스 2 얘보다는 커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0,3을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져야겠죠. 그럼 X 증가량이 3이고 Y 증가량이 1이니까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리고 얘를 다듬어주면 약분 처리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K가 커야 하고 그냥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12번 보면 두 직선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선 두 개를 그려보면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직선은 4x 더하기 3y 빼기 5 이꼴 0 얘고요. 두 번째 직선은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각을 2등분한다고 하니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개거든요. 여기에 한 각과 그 다음 여기에 한 각. 그러니까 2등분하는 직선은 여러분 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풀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직선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1번 직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 직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푸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1번이든 2번이든 중요하지 않고 1번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이 직선에 있는 관계식에 직선 방정식 관계식에 만족하는 점 하나를 x, y라고 잡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의 반을 그어봤을 때 어디에서 수선의 반을 그어봤을 때 어디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점에서 각각의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각각의 H'I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거든요. 각을 2등분하면 이 점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 얘하고 얘 이 친구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16이고 9니까 5분의가 되겠죠. 5분의 절대값 씌우고요. 2점 대입, 2점 대입. 그러면 그냥 우리 원래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분자에. 마찬가지로 2점하고 두 번째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얘도 5분의가 얘는 5분의가 안 되네요. 얘는 1이고 16이니까 루트 몇? 루트 17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루트 17이고요. 그 다음에 x-4y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두 개의 직선이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얘도 4x 플러스 그냥 y네요. 그러면 여기도 루트 17이네요.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그럼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만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끼리만 같다는 식을 적어주시면 4x 더하기 3y 빼기 5 이 절대값과 x-4y 더하기 3 서로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지금 부호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만 적어봤을 때 4x 더하기 3y 빼기 5 한 친구는 그냥 꺼내고 다른 한 친구는 괄호가 있는 상태로 꺼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절대값을 이렇게 꺾여주시고 플러스일 때 직선의 방정식 하나 구하고요. 마이너스일 때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구해보면 플러스일 때는 얘가 넘어가면 그냥 3x가 될 거고요. 얘가 그냥 넘어가면 7y 얘가 그냥 넘어가면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첫 번째 직선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직선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 x거든요. 넘어가면은 5x 얘는 이제 플러스 4y가 될 테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y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퀄 0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은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자꾸 답이 틀릴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또 잘못 적었을까요? 3x 맞는데요? 맞죠? 문제 잘못 적은 것도 아닌데요. 오잉 이렇게 된 거지. 4x 더하기 3y 빼고 x 빼서 맞고요. 플러스일 때 넘어가면 3x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y니까 넘어가면 7y 맞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답을 잘못 적었을까요? 5x 마이너스 y 맞는데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적지. 이것 때문에 그렇네.
이게 원래 4x 더하기 y였으니까 여기를 바꾸고 여기도 바꿔서 이게 다 이렇게 그냥 y라고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y 이렇게 바꿔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넘기면 3x는 그대로 있겠죠. 얘가 플러스라고 생각해서 먼저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4y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5y가 돼서 플러스 4y가 돼서 얘랑 만나면 5y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직선. 마이너스가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치면 얘는 5x가 될 거고요. 얘 플러스 4y니까 마이너스 3y.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 돼서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문제를 잘못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1번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점하고 직선의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까지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원의 방정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40쪽부터가 중단원 마무리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1번부터 4번까지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1쪽에 5번을 풀어볼게요. 자, 5번의 문제를 봐보면 5번 문제를 봐보면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도형의 반지름이 루트 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일반형일 때는 반지름 길이를 구할 때 중심의 좌표 먼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중심의 좌표는 x하고 y의 개수를, 그 항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고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2,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준 뒤에 원래 있던 상수항을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아직 반지름이 된 게 아니라 반지름 제곱이 나온 거예요. 반지름 제곱.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야지만 반지름을 제대로 구한 겁니다. 이 반지름이 다듬어 보면 루트 5-K라고 구할 수 있겠죠. 얘가 우리 루트 2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알레이끼리 부등식을 그냥 써서 5-K가 2 이상이어야 된다. 넘어가면 3이고요. K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K는 3 이하이다. 근데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 2, 3 몇 개? 3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방정식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두 점을 줬는데 잘 보면 그 두 점이 아니라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걔는 2,1을 지난대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점이 2,1이 얘가 몇 사분면에 있냐면 제1사분면에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힌트예요. 이 점이 1사분면에 있다는 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1사분면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원이. 아니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디에 접할지 몰라요. X축, Y축에 그냥 접한다고 하면. 근데 2,1 이 점을 꼭 지나야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원은 지금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정답은 두 개예요. 만약에 2,1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그맣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두 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큰 원과 작은 원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적어보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 텐데 X좌표와 Y좌표는 지금 원이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 Y좌표는 다 양수예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근데 만약에 주어진 점이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었다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음수양수예요. 음수양수예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기본 틀을 잡아놓을 때 만약에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있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있는 점을 주어줬다.
그러면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의 중심의 좌표는 양수, 음수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어진 점이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다. 그러면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부호가 달라요. 음수, 양수든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점과 3사분면에 있는 점을 문제에서 주어졌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 왜냐하면 x좌표, 중심에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을 테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2하고 4사분면의 점을 주어졌다. 그럼 중심의 x좌표하고 y좌표가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바꿔서 적어놔야 돼요. 바꿔서. 근데 x축, y축에 접하니까 여기도 r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a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점이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면 여기를 플러스 이렇게 안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돼요. 내 마음. 그러니까 부호를 같게만 잡아주면 되고요. 만약에 2하고 4사분면에 있는 주어진 점이 있다. 그러면 부호를 다르게 잡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이렇게 잡아놓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2하고 4사분면일 때는 서로의 부호를 반대로 적어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1사분면이 주어진 점이니까 우리가 기본 원의 방정식을 틀 잡아놓을 때 부호를 같게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다. 근데 a는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마이너스로 잡는 게 사실 편하겠죠. a는 양수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2,1을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2,1을 지나는 점이 원의 방정식이니까 2,1을 대입하면 얘는 2-a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요.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네요. 설명하다가 사이렌이 울려도 이해해주세요. 2-a의 완전제곱, 1-a의 완전제곱은 a제곱과 같다. 자, 그럼 여기 a제곱이 나오니까 2a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넘어가면 좌변은 그냥 a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요.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a 값 원의 방정식을 진짜 구해야 되니까 a는 1하고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두 개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면 첫 번째 친구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친구는 a가 1일 때 이렇게 한 마리 잡아놓고요. 두 번째 친구는 a가 몇일 때? a가 5일 때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7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최대하고 최소값이 되는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원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중심은 2,59, 반지름은 2네요. 맞죠? 그 다음에 직선은 뭐 어디 있겠죠? 그치만 접하진 않는 것 같아요. 3x-4y 6 = 0. 이 원하고 직선 사이에 최소값과 떨어져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최소값은요, 이 끝에서 이 직선까지 이 거리가 가장 짧겠죠. 가장 먼 거는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당연히 끝과 끝에서 만나는 게 가장 길겠죠. 떨어진 거리가.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거리를 먼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당연히 이 떨어진 D를 먼저 구한 다음에 최소값은 이 반지름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차감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거리만 나올 테니까. 그러면
더 먼 거리, 최대값은 어떻게 주냐면 이 D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추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최대값은 D에서 R을 더할 거고요. 최소값은 D에서 R을 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9 더하기 16이니까 5분의 절대값 씌워야겠죠? 2 대입하면 6이고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6 죽고 절대값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냥 20이죠? 그럼 얘는 약분돼서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라고 할 수 있겠죠. 반지름은 아까 2였으니까 그쵸? 최대값은 4 더하기 2가 돼서 6이 될 거예요. 최소값은 4 빼기 2니까 그냥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6, 최소값은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8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원 위에 있는 1,3에서의 접선이 접점을 알려줬네요. 원 위에 있는 1,3에서의 접선이 저 밑에 있는 원과도 접한다. 그러니까 접점을 알려줄 때에는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너무 편해요. 그냥 대입하듯이 원래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 원 위에 있는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둘로 쪼개자. 이렇게 둘로 쪼개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한 마리한테 대입하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3y는 10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고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이 직선이 밑에 있는 원과도 접한대요. 그럼 직선하고 원이 접한다. 항상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당연히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접할 때에는 직선하고 원이 접하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친구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x좌표, y좌표 반으로 쪼개고 부호를 바꾸면 밑에 있는 직선은 지금 중심의 좌표가 8,-4예요. 맞죠? 8,-4. 그러니까 8,-4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같다. 그럼 얘 반지름을 구해보면 x좌표, y좌표 제곱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더해주고 상수함을 빼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지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64 더하기 16이니까 80 마이너스 k 이렇게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3y 빼기 10은 0이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제곱 더하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C고요. 얘 대입하면 8, 얘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얘 써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루트 80 마이너스 K하고 같아야 하니까 이 친구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14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4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면 절대값 씌워졌으면 그냥 14겠죠? 분자는 대각선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14는 얘 곱하면 루트 800 마이너스 10K하고 같겠네요. 맞죠? 그러면 제곱시켜주면요. 114의 제곱은 196이거든요. 196은 800 마이너스 10K하고 같으니까 이 숫자가 왜 이럴까 또 뭐서 틀렸나? 하나 틀린 것 같은데 뭐서 틀렸을까? 8하고 그냥 4였잖아요. 여기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되냐면 여기가 플러스 12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20에서 10을 뺀 거니까 얘가 무조건 틀릴까? 얘가 10이에요? 10? 그러면은
10은 하면 됩니다. 여기가 10은 루트 800만 10K하고 같다.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100.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넘어가면 10K고요. 얘가 넘어가면 700이죠. 그럼 K는 몇이어야 된다? K는 7이어야 된다. 아니? 맞나요? 네. 70이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10 곱하기 70이 700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9번은 점 P에서 원의 그 두 적선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P, A, 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을 먼저 그려놓으면 얘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2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P. 얘는 마이너스 2,4래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원한테 접선을 긋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두 개 나오겠죠. 첫 번째 친구는 얘랑요. 두 번째 친구는 얘랑요.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답이 접선이 당연히 두 개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점도 알려주지 않고 기울기도 알려주지 않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죠.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안다고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알아야 할 조건이 접점을 알거나 아까 풀어봤잖아요. 접점을 알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쉽고요. 아니면 최소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지금 모르잖아요. 두 개를 지금 다 모르니까 마치 두 개 중에 하나를 안다고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저는 기울기를 안다고 생각해서 풀어볼게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다 m이라고 생각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고요.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4니까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봤을 때 y는 m, 기울기가 m이니까 x 더하기 2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플러스 4 x 더하기 2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를 전개시켜주면 y는 mx 더하기 2m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일반형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더하기 4 이퀄 0. 그래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접선은 당연히 접선이니까 이 원에 접하게 된다. 그러면은 직선과 원이 접하면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그러면 중심은 0,0이니까 너무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봅시다. 제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씌우고 0,0을 대입해야 되니까 죽고 2m 더하기 4만 남겠네요.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 루트 2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분자는 대각선이랑 곱한 거랑 같으니까 절대값 2m 더하기 4는 루트 2m 제곱 더하기 2하고 같겠네요.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도 없애는 것은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4m 제곱 더하기 16m 16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얘는 제곱하면 루트가 그냥 풀리겠죠. 다듬어주면 2m 제곱 더하기 16m 플러스 14 이퀄 0.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1, 7로 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7로 되니까 m은 몇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마리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그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진짜 세워야 해요. 그래서 세워보면, 자, 세워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직선 두 개는 첫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랑 만나면 플러스 2. 두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7일 테니까 마이너스 7x랑 마이너스 14, 그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개의 직선의 어떤 점과 y축과 만나는 두 점이니까 y절편. 이 두 개의 y절편. 얘는 y절편이 0,2, 얘는 y절편이 0, 마이너스 10. 이 두 점과 p는 마이너스 2,4.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본 거겠네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0,2 여기 있겠죠. 0,2, 0, 마이너스 10 여기 있겠네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뭐 이쯤 있겠죠. 삼각형은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여기니까 밑변의 길이는 12, 높이는 이겠죠. 맞나요? 이겠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넓이는 1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다.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다. 자, 생각해보면 원이 있는데 이 원이 X축하고 만난대요.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났는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X축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라고요? 8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원의 현이에요. 얘는 원의 현이에요. 원의 현 문제는 중학교 도형으로 푸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것보다 식을 막 정리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원의 현 문제는 그냥 중학교 도형으로 푸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럼 얘를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수선을 그으면 여기 현이 수직 2등분돼요. 이렇게 4, 4 이렇게.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x좌표 y좌표 반으로 쪼개면 3,2예요. 그럼 3,2고 여기가 여러분 x축이라니까요. 그럼 여기가 x축이고 이가 3,2니까 얼마나 위로 올라갔겠어요? 당연히 이만큼 올라갔죠. 왜냐면 중심이 3,2니까 y좌표 여기 길이가 그냥 2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2니까 빗변은 제곱 한 다음에 더한 뒤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16 더하기 4니까 루트 20은 2루트 5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게 뭐죠? K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반지름까지 알고 있으니까 얘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9 더하기 4 그 다음에 상수항을 빼면 반지름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상수항을 빼면 반지름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반지름이 우리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루트 20이었잖아요. 걔를 제곱하면 20과 같아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13 마이너스 K가 20이어야 되니까 K는 몇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번 문제였어요. 1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위에 A라는 점이 있고 Y는 X 더하기 6에 BC를 꼭지점을 만들 때 넓이의 최대값과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원을 예쁘게 그리지 좌표평면을 예쁘게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원이고요. 여기 0,0이에요. 직선도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얘는 y는 x 더하기 6이에요. 알겠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야? 8이에요. 8. 그리고 BC는 여기 위에 있고요. A는 여기 위에 돌아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각각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건데 정삼각형이라는 게 가장 좋은 힌트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BC는 알아서 정해지는 거예요. 높이에 따라서, 정삼각형 높이에 따라서 성분 BC의 길이는 알아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애초에 높이가 길어야겠죠. 맞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정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가장 길어져야 되고요. 변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는 것은 높이도 가장 길다라는 거예요. 최대값일 때. 근데 반대로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변의 길이는 작아져야 되고요. 그만큼 높이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높이로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해요. 높이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점 A는 여기 위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성분 BC는 무조건 여기 있거든요. 높이는 여기에서 원 위에 떨어진 거리가 높이예요. 이렇게. 근데 당연히 높이가 제일 작으려면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여기가 제일 작다고. 얘를 일단 먼저 이렇게 구해봤을 때 여기 길이가 가장 높이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높이가 가장 길 때는 얘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얘가 높이가 될 때가 가장 길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정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 친구는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이 정삼각형 하나와 아니면 이 정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넓이가 가장 작은 정삼각형은 얘일 거고요. 넓이가 가장 큰 정삼각형은 얘일 거예요. 그럼 우리 높이를 구해보자고요. 높이는 아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뒤에 반지름을 차감하면 최소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추가하면 최대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부터 구해보면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면 x-y 더하기 6 이꼴 0. 그럼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을 또 사용해주면 루트 2분의 절대값 씌우고요. 0,0을 대입할 테니까 그냥 6이겠죠. 그럼 얘는 2분의 6 루트 2 이렇게 유리화가 될 거고요. 약분 처리해서 3 루트 2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이다. 근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거든요. 얘 2루트 2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루트 2를 추가한 게 가장 길 거고요. 높이를 쓰는 겁니다. 반지름을 어떻게 한 게 차감한 게 가장 높이가 작을 거예요. 정삼각형 큰 거의 높이는 5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작은 거의 높이는 그냥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삼각형 높이가 5루트 2래요. 조그만 것부터 그려보면 얘가 5루트 2래요. 근데 여기는 60도예요. 60도. 여긴 직각이고요. 맞죠? 근데 삼각비에서 60도면 1대 2대 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길이의 루트 3배를 한 게 5루트 2라는 거예요. 아이고 작은 걸 본다고 했는데 큰 거 본 거라고 말합시다. 큰 거를 봤을 때 그림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큰 거 먼저 봤을 때 얘가 5루트 2예요. 높이가. 근데 여기는 60도고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삼각비에서 60도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에 루트 3배를 한 게 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는 루트 3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3분의 5루트 2라고 적을 수 있어요. 여기 길이를. 그럼 밑변의 길이는 여기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여기도 2배에서 밑변은 루트 3분의 10루트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큰 거 정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0루트 2라고요.
높이는요 5루트 2잖아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다 왔어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밑변 루트 3분의 10 루트 2 곱하기 높이 5 루트 2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떼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약분되는 거 다 지우면 얘 처리하면요 여기 5고요 여기 1이죠. 얘하고 곱하면 몇 대요? 2죠. 2 그리고 여기 5가 있으니까 분자는 10이겠네요. 얘 루트 3이고요. 맞아요. 유리화까지 맞추면 얘 3분의 10 루트 3이 넓이가 가장 크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넓이가 가장 작을 때도 이제 여기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맞죠? 똑같이 구하면 돼요. 루트 3분의 2 2배 하면 밑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아니죠. 루트 3은 루트 2죠. 루트 3분의 2 루트 2 이게 밑변. 조그만 거의 밑변. 그럼 넓이는 루트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높이 두고 루트 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약분되는 거 죽이고 여기도 죽이고 2네요. 루트 3분의 2 유리화까지 맞추면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루트 3 왜 그래? 3분의 2 루트 3 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여기는 왜 틀렸을까? 5 밑변이 3분의 10 루트 2 어디서 이상한 거지? 루트 3분의 10 루트 2 높이가 긴 게 5 루트 2 맞는데 이거 계산도 틀렸잖아. 이런 계산은 어떻게 그럴까? 많이 틀리지. 5하고 1 약분했죠? 5하고 1하고 약분한 다음에 5, 25죠? 5, 25 루트 2끼리 제곱되니까 50 이해돼요? 10하고 2하고 약분해서 5 됐어요. 5, 25 제곱해서 2, 50 그러니까 얘는 넓이는 3분의 5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넓이가 가장 클 때는 3분의 50 루트 3 넓이가 가장 작아질 때는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귀찮다면 어떻게 해결해도 되냐면요 2개 다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2개 다 구해도 뭐 별로 시간은 얼마 안 걸리긴 하는데 속도는 아마 비슷할 텐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한 마리를 그냥 구해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일단 구해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구했더니 3분의 50 루트 3이에요. 근데 지금 높이의 비를 봤더니 5대 1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5대 1이라는 거예요. 길이의 비가 5대 1. 그러면 넓이의 비는 정삼각형 넓이의 비는 몇이어야 돼요? 25대 1이어야겠네. 맞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구해놓고 넓이를 얘를 25로 나누면 되잖아요. 얘 작아지는 거 구해야 되니까. 왜냐면 25대 1이 넓이의 비니까 한 마리를 구해놓고 얘는 최소값의 넓이는 얘보다 25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5대 1이니까 넓이의 비가 그냥 바로 25를 나눠서 50에 25를 나누면 2니까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구해줘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각각 다 구해도 되는데 귀찮다면 길이의 비가 딱 봤을 때 높이의 비가 5대 1이잖아요. 넓이의 비는 25대 1일 테니까 한 마리를 구해놓고 25를 곱하든 25를 나누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다음 영상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